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경제브리핑의 김종상입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골드만삭스와 시티, 모건스탠리의 수익 전망 하향 소식에 하락장으로 마감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파로 우리 증시도 부진하게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가 0.5%, 코스닥이 0.4% 정도 내리면서 출발했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다시 매도에 나섰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세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먼저 동시효과 사항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지금 하락 속에 지금 마감이 되고 있네요. 삼성전자가 0.5%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1.7%, KB금융이 2.9%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금융주들이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에 이 여파가 고스란히 우리 시장에도 전가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2%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전력 0.7% 하락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0.4%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LG화학, SK텔레콤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가 2.7%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2.6% 급등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3.5% 급락하고 있습니다. LG는 0.7%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3.9% 급락하고 있습니다. KT가 1.1%, SK에너지가 1.8%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NHN이 1.2% 내리고 있고요. 삼성화재가 1.5% 하락하고 있습니다. KTNG 0.9%, 기업은행 0.3%, 현대건설 1%, 삼성전기 역시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1%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2.8% 급락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융주의 흐름이 상당히 부진하고요. 삼성카드는 4.7%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0.7% 오르고 있고요. 현대제철이 0.8%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금속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오일은 1.5% 내리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1%, 아모레퍼시픽이 1.7%,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LG생활건강 역시 1.4% 내리고 있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 매각 기대감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2.3% 급등하고 있고요. LS가 0.9%, 효성이 0.8% 오르고 있습니다. 호남석유가 0.9% 오르고 있고요. NC소프트는 0.6% 급등 중입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2.5%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웅진코웨이, 현대해사는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이 4.8%나 오르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는 보합권이고요. LS산전은 0.4%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이 1.6% 오르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이 1.1%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SK네트워크는 보합권입니다. 부산은행 0.3%, CJ제일제당은 0.9%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역시 코스닥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5.7%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태웅이 2.2% 오르고 있고요. 코미팜, 다음, 네오스게임스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서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셀트리온, 메가스터디, SK브로드밴드가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티프 신소재 역시 비슷한 흐름입니다. CGO 쇼핑은 3%대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오센테크가 2.3% 하락하고 있습니다. GS홈쇼핑이 2.2% 하락하고 있고요. 하나투어가 3.5%, 주성엔지니어링과 동국SNC가 0.6에서 0.8%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이 1.6% 하락하고 있고요. 에이스디지텍이 3.3%, SK컴스가 3.2%, 휴맥스가 3%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포스데이터 0.3%, 평산은 0.6% 오르고 있고요. 인터파크가 2.4%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니스는 2.5% 하락하고 있습니다. 루멘스가 1.2% 오르면서 LED 관련주들도 후반부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진소재가 2.2% 급등하고 있고요. 반면에 위메이드는 11.4%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은 보합권, 아래쪽에 있는 덕산 하이메탈은 2.1%, CJ인터넷 역시 2.5%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날은 9.1%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효과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닥의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들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시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정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시장도 상승세로 조금 전환하는 듯 싶었는데 결국에는 또 하락 마감했거든요. 3거래일째 약세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1630 초반까지 낙폭을 키웠지만 점차 낙폭을 만회했고요. 장중에는 상승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 여파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 종가보다 8포인트 하락한 1639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장중 한때는 1630선 초반까지 내려서기도 했습니다. 개인과 더불어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낙폭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 막판 들어서는 분위기가 180도 변화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 전환하고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 시가총액 상위주의 상승세가 강해진 것이 지수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늘 하락 반전하면서 상승으로 장을 마치지는 못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째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0.8포인트, 0.05% 하락한 1647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전 중 약세 전환하기도 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사자 우위를 보이면서 8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3.7포인트 상승한 513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기관 역시 매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하루 만에 다시 매도로 돌아섰거든요. 분석 좀 부탁드릴까요?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오늘 지수 낙폭을 키웠습니다. 외국인들은 1997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는데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사면서 낙폭은 점차 만회를 해갔습니다. 개인들이 925억 원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1048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프로그램 쪽에서 후반부 들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2시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매수폭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장 막판에 다시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1,200억 원 정도 순매수한 상태로 마감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코스닥 쪽에서는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던 기관이 오후 들어서 순매수폭을 늘려가면서 지수를 상승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기관이 281억 원 순매수했고요. 개인 역시 매수에 가담했는데요. 오늘 2억 원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외국인들은 85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네, 업종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철강금속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후반부 들어서 역전이 됐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확 치고 올라왔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중소형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철강금속 업종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그 밖에 증권업종도 1%대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운수장비 업종이 1%대로 조정을 받았고요. 미국 증시에서 금융주가 하락하면서 오늘 국내에서도 은행주와 금융업종이 1%대의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특징을 보인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수혜주들의 연이은 강세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다날은 어제보다 9% 상승한 23,300원에 오늘 종가를 찍었습니다. 콘텐츠 업체인 네오이즈벅스도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음원 관련 업종들의 초강세도 돋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SK텔레콤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장터인 삼성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를 선보인다는 발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로엔과 KT뮤직이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소리바다 미디어와 소리바다도 오늘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또 오늘 터치 패널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돋보였습니다. 터치스크린 업체 멜파스까지 증시에 입성하면서 이미 상장된 디지텍 시스템과 ELK, 토비스, 시노펙스 등 5개 기업 간의 시장 경쟁은 물론이고 주가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LK는 모토로라 부활의 최대 수혜주라는 진단에 힘입어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모토로라의 스마트폰인 드로이드가 출시 한 달 만에 100만 대 이상 팔리는 등 기세가 만만치 않다면서 이 회사의 스마트폰에 터치 패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ELK가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시노펙스는 올 4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3% 급등했고요. 시가총액이 3,400억 원에 육박하면서 업계 1위 자리를 굳힌 디지텍 시스템은 내년에도 가장 주목할 만한 업체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1%대로 상승했습니다.
네, 설마 했는데 대형주들이 부진한 틈을 타서 지금 중소형주들이 강세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기록하는 종목들 지금 화면상으로 몇몇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더 있는 것 같은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 보겠습니다. 멜파스가 코스닥 상장 첫날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상한가까지 급등했습니다. 멜파스는 정전 용량 터치스크린 전문 업체인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 782억 원, 영업이익 104억 원을 올려서 작년 한 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이미 초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좀 전에 특징주에서 살펴봤듯이 오늘은 음원 관련주죠. 로엔과 KT뮤직, 소리바다 미디어가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지역 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약세장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비교적 우리 증시의 낙폭이 적은 편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주요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일본 증시 마감 상황을 살펴보면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0.2% 하락한 1142선에서 오늘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금 시세가 급락하면서 자원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고요. 금융업종도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편 일본은행은 오늘 기준금리를 0.1%로 동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1%대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조치와 신주 물량 부담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1.01% 하락하면서 3,14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반전하기도 했지만 현재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그 밖에 베트남 지수가 1%대로 비교적 강한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환율 시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8원 80전 오른 채 출발했습니다. 1186원 70전에 첫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어제 같은 경우 13원 정도 오르면서 시장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다시 반락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1180원대를 웃돌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낙폭을 키우면서 1170원 초반까지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개장과 동시에 어제보다 8원 80전 급등한 1186원 70전으로 출발했습니다. 환율이 급등세를 나타낸 것은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사의 그리스 신용등급 강등 여파와 미국 경제의 개선 기대감 등이 연말 장세와 맞물려 활발한 달러 강세를 주도했기 때문인데요. 달러는 유로 등 주요 통화뿐만 아니라 원화 등 이머징 통화에 대해서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고점에 달했다는 인식이 팽배해졌고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장중 환율은 하락 반전했습니다. 이후 환율은 1170원대 초반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시중은행의 한 외환딜러는 1180원은 너무 높다는 인식이 강하다면서 달러 강세가 너무 쏠리는 양상으로 가면서 이에 대한 반발 매도가 나온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1원 70전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1176원에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른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또 하락했습니다. 0.05% 내린 1647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7% 상승하면서 강세를 쭉 이어나갔습니다. 514포인트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오늘장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후반부에 그래도 낙폭을 어느 정도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상승 반전을 시도하던 코스피 지수가 결국은 소폭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밤새 뉴욕 증시는 S&P가 그리스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 가운데 시티그룹이 구제자금 상환을 위한 신주를 예상보다 낮게 발행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을 유인했고 개장 전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증가 등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이 소식에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외국인의 외도에 기관의 매수가 맞서며 지수는 상승 반전을 시도하기도 하다 이내 낙폭이 커지기 시작해
하락해 한때는 1630선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프로그램 매수 물량에 힘입어 낙폭을 꾸준히 좁혀가기 시작했고 결국 상승 반전하는 듯 했으나 장막판 약세권으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8포인트 하락한 1647.04로 마감됐고 코스닥 지수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승하며 3.68포인트 오른 513.78을 기록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 포스코, LG전자가 소폭 상승한 반면 KB금융과 신한지주, 한국전력 등은 하락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와 매도 입장에서 팽팽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구체적인 수급 상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매수하란 만에 다시 팔자세로 돌아서며 지수 상승에 걸림돌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1984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꾸준한 매수를 보였고요. 개인은 925억 원, 기관은 1059억 원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한편 개인의 선물 매수와 함께 장중 프로그램 매수가 견조하게 유입되는 듯 했으나 개인은 나중에 장막반 선물을 내다 팔면서 프로그램 매수도 줄어들면서 지수는 약보합권으로 밀려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증시에서는 악재가 잇따라 터져 나왔습니다. 약세 속에 마감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유명 애널리스트인 휘트니가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의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각각 2%, 3%대 하락 마감됐습니다. 또한 시티그룹이 구조자금 상환을 위한 신주를 예상보다 낮은 주당 3.15달러에 발행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을 유인했습니다. 여기 S&P가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기존 A-에서 트리플 B+로 하향 조정했고 그리고 전일 FOMC의 실망감이 달러 강세로 연결되면서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 0.92% 급등하며 3개월 최고치인 77.7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매크로 지표들은 혼조세를 보이며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8명을 기록하며 예상치 46만 5천 명을 크게 상회했고 경기선행지수는 0.9% 상승세를 보이며 8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12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도 예상치인 16을 넘어서며 20.4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는 상품 관련주 약세 등으로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달러화 강세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보다는 미국의 펀더멘탈 회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달러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연말 추가 상승의 기대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으로 이에 따른 달러 강세를 어떻게 극복할지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주식 투자에 본격적으로 한번 나서보겠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을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수 반등과 함께 펀드 환매가 지속되고 있어 국내 수급 모멘텀은 외국인 매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 증시가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부담과 매크로 호재에 비례해서 커지고 있는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와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달러 강세를 극복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11선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탈 시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다는 점과 코스닥 지수와 소형주 지수도 단기 급등에 따른 이격도가 경험적인 고점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최근 IT 업종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실적 또한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이들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 상반기 중에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다 함께 행동을이란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너부터에서 나부터의 정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등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이제는 구체적인 감축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가 2012년 기후변화회의를 유치해 교토의정서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 출범에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내 산업 에너지 소비량의 41%를 소비하는 38개 대기업과 앞으로 3년간 에너지 사용을 연평균 1에서 4.9% 줄이는 에너지 목표 관리제 시범 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에너지 목표 관리제는 기업과 정부가 협의해 에너지 사용량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보상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협약에는 GS칼텍스 등 정유사 4곳과 LG화학 등 석유화학사 10곳, 삼성전자 등 전자회사 5곳, 포스코, 현대기아차 등 국내 제조업체와 발전 5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제시한 에너지 전략 목표를 분석해 내년 3월 초까지 협의를 거쳐 최종 목표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시중 은행장들이 체감 경기가 거시지표보다 부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은행장들은 우리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산업 간 성장 격차가 크고 여전히 고용 사정이 부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여러 상황을 감안한 경제 주체들의 체감 경기는 호전된 거시지표만큼 좋지 않다고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은행장들은 또 올해는 기업 대출이 대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위축됐지만 내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설비 투자가 늘고 신용 위험이 감소해 기업 대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에서 25만 2천여 가구의 민간 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내년에는 전국 333개 단지에서 25만 2,317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올해 16만 373가구보다는 57.3% 늘었지만 지난해 말에 조사됐던 올해 공급 계획 물량과는 비슷한 수치입니다. 최근 수년간 연간 공급 실적이 분양 계획 물량의 60% 안팎에 머물렀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 실적도 올해 실적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의 전체 74.5%인 18만 8,201가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수도권 분양 실적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분양 예정 물량은 6만 4,116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코스피가 추가 하락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에도 한번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꼭 주식 투자를 하셔야겠다는 분들은 요즘 들어서 부각되고 있는 그런 테마 업종을 중심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